안녕하세요. 오승법률사무소 지니 언니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흔히들 연인 간에 발생하는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토킹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연인 간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 그리고 지인, 그리고 전혀 모르는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히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뿐만 아니라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도 포함이 되고, 문자나 전화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물건을 보내는 행위,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파괴하거나 손괴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의 경우에는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을 때 상대방을 자극하게 돼서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주저하지 마시고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짧고 간단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러한 거절의 의사표시 이후에도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분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모두 증거로 모아두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는 계속된 전화나 문자, 연락, 그리고 심지어 그 문자 내용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가해자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은 스토킹 범죄를 당하셨을 때는 그 증거를 모두 모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이 계속돼서 그 피해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스토킹 범죄 행위가 경범죄로 구분돼서 경미하게 처벌되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작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그 가해자에게 잠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속해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 잠정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 말고 확보한 증거 자료를 모아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응급조치라든지 잠정조치 여러 가지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 예방에 신고가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